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세계 증시와 코스피 현재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월요일에 엄청 급락한 다음에 이제 일주일 내내 반등세가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반등 고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구름대는 양원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역배열되면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주가가 반등하면서 월요일 갭은 메꿔놨어요. 갭을 메꿔놨지만 반등세는 좀 이어갈 걸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준선이나 전환선 정도까지 반등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다우지수는 그럴 것 같고요. 다우지수 캔들 차트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지금은 파란색 61선 근처인데 61선 근처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반등을 해도 지난번에 저점 39,820 여기까지 반등한 다음에 재차 밀렸다가 쌍바닥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스닥을 볼게요. 나스닥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구름대가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어요. 전환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하락세로 역배열되어 있고 캔들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아직 캔들이 구름대를 회복을 못했어요. 구름대를 회복을 못해서 구름대 바짝 가까이 해놨는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봐야 지금 보면 기준선 정도 기준선 정도에 지금 캔들이 3개나 있어가지고 그것까지가 반등 고점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제 접힌 다음에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캔들 차트로 볼게요. 나스닥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지금 121선 깬 다음에 121선을 사실 지난번에 121선을 다 지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121선을 극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겨우 이제 월요일 만든 갭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반등하더라도 3중바닥 만들어 놓은 이번에 떨어지기 전에 음봉 3개가 만들어 놓은 17,000 이 정도 선에서는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렸다가 쌍바닥 만들고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을 정하겠죠. S&P 500입니다. S&P 500은 지금 캔들이 구름대를 벗어났다가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전환선은 회복해 놨습니다. 그래서 S&P 500은 나스닥보다는 상당히 강합니다. 구름대 안에 있고 그래서 기준선은 무난히 회복하지 않을까, 기준선까지는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상 반등하기는 조금 여기도 캔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지금 S&P 500은 지금 120실선을 회복했어요. 120선 일단 120선 고동색인데 일단 이탈했다가 회복해 놨기 때문에 반등세는 이어갈 것 같은데 여기도 사실 또 갭이 또 하나 있긴 한데 5,400 근처에 갭이 있으면서 또 이렇게 캔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3바닥 정도 되는데 5,400 정도까지 5,410 정도네요. 여기까지 반등을 했다가 되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밀렸다가 방향을 정할 것이다. 그러면 뉴욕 지수 볼게요. 뉴욕 지수는 지금 구름대 살짝 이탈해, 이건 갭도 없어요. 그냥 음봉 3개로 구름대 이탈했다가 지금은 전환선을 회복해 놨습니다. 전환선하고 기준선하고 지금 일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지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항대는 근처에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전고점까지도 반등이 가능해 보이지만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는 61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61선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리고 61선을 이탈했다가 파란색인데 61선을 회복시켜 놨거든요. 회복시켜 놨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반등할 거냐인데 뉴욕 지수는 조금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여기
여기가 저점인데 결국 18,318까지 이미 반등을 했어요. 이미 반등을 해서 살짝 밀리긴 했는데 뉴욕 지수는 21선까지는 반등을 21선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미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많이 반등을 해줬는데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른 지수가 올라가는데 저는 아무튼 여기를 18,300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정도 선에서 밀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다우, 나스닥, S&P 보니까 조금 더 반등할지 싶은데 뉴욕 지수만 여기서 밀린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반 지수가 제일 약하긴 하죠. 지금은 구름대 하락하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하락세고 캔들도 지금 반등했지만 전환선에 닿질 못했어요. 전환선에 닿질 못해서 이거는 반등을 해도 빨간색 기준선까지도 반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밀집이 돼 있거든요. 그 아래에 캔들이 밀집이 돼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캔들 차트, 예, 일봉입니다. 필반지수. 보니까 201선에서 지금 멈췄어요. 201선에서 멈췄고, 원래 지난번에 121선에서 반등해서 올라갔는데, 지금은 121선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깼거든요. 여기를 통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1선을 통과하기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최대 반등, 맥시멈 반등치가 한 5천 정도, 5천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한데, 여기 갭을 메꾸고 나서 뭐 반락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대 5천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한번 되밀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행로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이번 장에 큰 상관이 없어서 지금 하락세 그대로 있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항생도 큰 관계가 없어요. 이번 하락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수는 뭔가 세계 지수랑 동떨어지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제 계속 하락세였고 넘어가고요. 일본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이번 하락에 어떻게 보면 선봉장인데, 그렇죠. 일본이 지금 되게 제가 그 전에 엄청 수상하다, 고점 돌파한 다음에 바로 떨어지는 게 수상하다 했더니 그냥 급락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튼 세계에서 최대로 하락했는데 또 최대로 반등하기도 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증시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봉을 다 지금 회복해 놨어요. 우리나라 증시는 음봉도 회복을 못했는데 전환선 근처에 밀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하락세가 세가지고 지금 아직 갭을 메꿀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렇죠. 이게 기준선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기준선 위에 또 캔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처처산중이라 니케이가 반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니케이 지수 캔들 차트 일봉인데 지금 5일선은 회복한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접힐 수도 있는데 지금 갭을 아직 못 메꾸고 있긴 해요. 계속 꼬리를 달고 밀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로 반등할 수 있는 게 여기라고 봅니다. 37,060. 여기까지 반등하면 엄청나게 반등하는 건데 37,600. 여기 반등할 수 있는 맥시멈이 37,600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맥시멈이고 당장은 지금도 밀릴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 갭을 메꾸는 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갭 위의 음봉도 쉬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37,600 여기까지 반등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반등한 다음에 떨어지게 되면 그 하락폭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바닥을 잡는 게 현명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이 자리에서 슬슬 밀리더라도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워낙 하락세가 세서. 대만 지수 볼게요. 대만 지수도 지금 구름대를 이탈했어요. 구름대 이탈해서 하락했는데 지금은 전환선 위에 캔들을 올려놨어요. 양 캔들로 올려놨기 때문에 기준선까지는 반등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선 근처에 또 캔들이 몰려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대만 각권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대만도 각권 지수도 60일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근데 이게 60일선에서 공방을 벌이다가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각권 지수가 60일선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반등을 세게 했는데 120일선까지 고동세 자주색인가요? 여기까지 회복했는데 61선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61선이면 뭐 22,000, 그 최대 맥시멈 22,200, 22,300 정도까지 반등했다가 되밀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베트남도 사실 뭐 큰 관계가 없는 주식이긴 해요. 빠지긴 했는데 지금 뭐 그냥 뭐 그동안 하락세 있었고 베트남 증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를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가 마지막까지 버텼던 종목이에요. 근데 인도 증시가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무너져서 일본 인도 증시의 행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도 증시가 계속 강화했더니 결국 무너졌어요. 인도 증시가 시사하는 방향은 이번 세계 증시 조정이 심상치 않다.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버티던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구름대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전환선 기준선 거의 역배열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고 캔들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데 한 번에 무너졌어요. 거의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하락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무너졌네요. 하루 만에 금, 목, 월, 화, 수, 목 월요일 날 한꺼번에 무너졌네요. 월요일 날. 다른 증시들은 그 전에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 인도 증시는 월요일 날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인도 증시가 보면 저점이 여기죠. 79,000. 여기는 이미 한번 돌파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해도 여기 83,300 여기를 돌파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도 증시가 84,000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세계 증시가 원상복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죠. 84,000 여기가 이제 5일선 저점 라인인데 여기를 21선이기도 하고 여기를 돌파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 아직 갭을 메꾸지도 못했어요. 인도 증시. 인도 증시가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거는 뭔가 세계 증시에 뭐 큰 이상이 생긴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인도 증시를 보면서 인도 증시가 어디까지 회복하는지 보면 제일 강한 증시니까 사실 제일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보면서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4,000. 그 다음에 인도 증시 받고 브라질은 좀 희한하네요. 브라질은 이게 지금 반등한 건가요? 브라질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고점을 돌파해놨나요? 좀 의아스러운데 지금 브라질이 원래 최고점을 돌파를 못한 상태로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진위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고점을 돌파해 버렸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번 브라질이 이게 반등한 게 뭐 세계 증시의 상승을 얘기하는 건가요? 한번 브라질 증시의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질 증시 그렇고요. 호주 보겠습니다. 호주도 그렇죠. 브라질은 좀 이상하네요. 호주도 사실 좀 버티긴 했었어요. 버티긴 했었는데 인도랑 같이 무너진 것 같네요. 인도랑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난주 금, 월 이렇게 무너졌네요. 금, 월. 인도 증시랑 비슷하게 무너졌고 호주도 잘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무너져서 구름대 하단까지 이탈했거든요. 얘도 지금은
반등 목표치가 그냥 기준선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캔들도 몰려있고. 호주 증시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일봉 보면 얘가 121선에서 근근히 버텨왔어요. 근데 121선 이탈했거든요. 121선을 회복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121선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증시가. 그리고 반등의 최대 목표치는 121선을 회복한다면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고 일단 반등 목표치는 가깝게는 8100 여기까지는 반등했다가 되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볼게요. 영국은 진즉부터 이제 조정이었고 조정 받다가 그렇죠. 가짜 이제 상승 반등하는 척 하다가 조정을 세게 줬는데 세게 주고 나서 이건 개발학은 없었습니다. 세게 주고 나서 지금 전환선까지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위아래로 굉장히 흔드는 꼴인데 캔들 차트 볼게요. 캔들 차트가 위아래로 흔들면서 사실 120선을 깼어요. 120선 깼고 다시 박스권으로 지금 돌입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해요. 지금 그래서 이 영국 증시가 뭐 급반등하긴 힘들어요. 지금 그 전에 계속 이 박스권 내에 있거든요. 영국 증시는 그냥 한번 위아래로 흔들고 박스권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정성세에 있는 게 이 조정을 틈타서 상승을 한다. 내지는 뭐 여기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영국 증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증시 조금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영국 증시는 박스권에 해기된 것 같은데 그러면 박스권 상단 8,300 정도가 지금 맥시멈 반등치인데 뭐 이 이상을 넘어서 반등한다. 그러면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될 것 같아요.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는 횡보하다가 무너진 거예요. 횡보하다 무너지고 전환선 근처에 일단 캔들을 뒀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증시와 비슷하게 구멍이 2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60선 근처에 있다가 120선은 뭐 무시하고 201선에 멈췄는데 이것도 사실 여기 이전에 저점 이자 첫 번째 구멍 18,000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밀릴 것 같은데 이 정도 한번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스톡 50은 진적부터 구름대 아래에 있었어요. 진적부터 조정세에 있었고 그냥 이번에 세계 증시 조정 받으면서 조금 더 조정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워낙 약세인 증시였고 지금까지 뭐 120선 무너뜨렸고 무너지다가 지금 200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상당히 약한 주식이고 이게 아마 프랑스 까크 때문에 약한 것 같아요. 이거는 200선을 회복하느냐 마느냐 이거가 핵심일 것 같네요. 만약에 200선까지 갔다가 밀려버리면 그럼 사실 죽은 거를 확인 사살하는 거거든요. 200선을 회복 못하는 걸 확인 사살하는 거니까 이거는 세계 증시가 조정으로 가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용도가 될 것 같네요. 유로 프랑스 증시 보겠습니다. 까크가 상당히 약합니다. 까크는 진작부터 완전히 하락세로 들어서 있고 모든 이평선이 역별로 되어 있었는데 그냥 또 한 번 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전환선까지 반등을 시켜놨는데 이거 뭐 반등 목표치를 어디까지 제시해야 되냐. 여기 21선 정도, 그러니까 7,400 정도까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이 횡보하면서 변동성을 준 이 두터운 그렇죠. 이 캔들 밀집대를 통과를 못할 것 같아요. 7,400에서 왔다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네요. 그러면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종합 일목균형표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구름대 한 단계 내려왔고 그 아래 캔들, 그 아래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있고 캔들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 증시도 사실 일본 증시 다음으로
상당히 세게 하락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구멍이 2개 생겼고, 지금은 반등을 줘가지고 지금 전환선을 뭐 회복하려고 했는데, 회복했다고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음봉이라서 종가상 전환선 밑에 있습니다. 그냥 전환선까지는 반등을 한 거고, 그러면 기준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준선 내지 여기 구멍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구름대 하단 정도가 반등의 목표치가 아닐까 싶은데, 캔들 차트 일봉입니다. 코스피 보면 이미 지금 21선이랑 6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지금 관건은 201선을 깼잖아요. 그래서 관건은 이거네요. 2630을 돌파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고, 이거를 돌파 못하면 큰일이죠. 그러면 이제 이 하락이 찐 하락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회복하더라도 여기 이 구멍, 그렇죠. 이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 이 갭 정도가 지금 반등의 최고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2670까지 반등하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선을 지지하면 뭔가 후위를 도모할 수 있는데, 만약에 2630에서 밀려버리면 201선에서 밀리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201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201선에서 안 밀리길 바라고 이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어찌 다음 주에 주가를 알겠습니까? 한번 반등 고점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습니다.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